솔직히 경성 크리처의 시즌2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더 아니고 많이 놀랐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반응이 어땠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보다 실망이 몇 배는 더 컸었고, 결말부에서 시즌2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어도 설마 그게 진짜 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새로운 시즌을 제작할 정도의 완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로서는 너무 의외였죠. 아마도 흥행은 잘 됐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겠거니 하고 넘긴 채 잊고 있다가 막상 시즌2의 공개가 다가왔을 때는 과연 일제강점기에서 현재로 바뀐 배경을 어떻게 살려 이어갈지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제목에 걸맞게 크리처의 활약과 비중을 제대로 보여줄지 아주 약간의 기대도 가졌었는데 제 평생 이렇게 당황스러운 시즌2를 본 건 처음입니다.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는 둘째고, 이게 지금 같은 드라마의 시즌2가 맞는 건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경성 크리처 시즌2는 많은 면에서 시즌1과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적어도 재미라는 면에서는 시즌1보다 시즌2가 나았습니다. 단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야, 시즌2는 재밌대 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시즌2가 시즌1보다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시즌1의 경우는 항일, 생체실험, 크리처, 실종자 찾기, 윤채혁과 장태상의 로맨스 등등 많은 소재와 캐릭터가 혼재한 데다가 뒤로 갈수록 멜로와 심파에 치우친 연출이 경성 크리처라는 제목과 너무 동떨어져 괴수물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길 만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시즌2는 총 7화로 에피소드가 줄어든 만큼 캐릭터와 소재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야기에 구심점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액션이 대거 추가되면서 볼거리도 많아졌으나 크리처의 활약과 비중은 미미하고 주인공 두 캐릭터의 로맨스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다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경성 크리처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에 이런 포스터가 있다는 것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박서준 씨와 한소희 씨가 만들어내는 예쁜 그림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인 포스터를 제작할 정도로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두 사람이 연기한 캐릭터들의 관계에 그 어떤 것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집중하는 건 또 한 번의 주객전도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시즌1에서 어머니로부터 나진을 물려받아 늙지도 않고 웬만해선 다치지도 않는 몸이 된 윤채옥은 이제 신분을 감춘 채 은재비라는 별명으로 일종의 흥신소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는 어떤 아저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 모텔에 잠입했다가 그곳에서 다름 아닌 장태상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 역시 흥신소 비슷한 일을 하면서 물륜 현장을 잡으려고 모텔을 급습하던 중에 우연히 윤채혁과 부딪힌 건데, 하필이면 연쇄살인이 벌어진 현장이었던 탓에 경찰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맙니다. 자신보다 먼저 와 있었던 윤채혁은 이미 흔적도 없이 도망간 터라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남자의 범상치 않은 능력을 알고 있던 경찰은 얌전히 풀어주는 대신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라고 협박합니다. 이리하여 장호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장대주라고 부르는 윤채혁과 재회합니다. 한편 윤채혁 외에도 자신을 장대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자 장호재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1년 전에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시즌2가 공개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예상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에서 엿볼 수 있었다시피 장호재는 장대주, 즉 장태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장태상까지 윤채혁과 같은 처지가 됐는지와 왜 기억을 잃어버렸는지인데, 이건 당연히 약간이 아닌 큰 스포일러니까 생략할게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냈던 두 사람은 연쇄살인의 현장에서 만난 걸 계기로 서로가 같은 목표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로 짝을 이뤄 활동하게 된다는 게 시즌2의 골자라 언뜻 시즌1과 비슷해 보이지만, 시즌1이 괴수물을 앞세운 시대물에 하이스트 장르를 섞었다면 시즌2는 미스터리와 액션이 주를 이룬다는 것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단지 배경이 현재로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르의 구성부터 극명하게 달라져서 동일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걸 빼면 시즌2가 아니라 아예 다른 드라마로 보일 지경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즌1에서 있었던 잔혹한 생체 실험의 잔재가 현재까지 이어지긴 하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드라마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생체 실험과 크리처의 상관관계를 한 걸음 뒤로 물리는 패착을 저지릅니다. 시즌2에서는 시즌1의 가토가 마지막까지 광기에 사로잡혀 지켜냈던 생체 실험의 유산이 장족의 발전을 이끌어내 기어코 다른 형태로까지 진화한 크로코라고 하는 초인까지 탄생했는데 사실상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춰버립니다. 시즌1으로 비유하면 옹성병원의 지하 실험실이 차지했던 비중을 대폭 줄인 셈이라 시즌1과 시즌2의 연계성이 옅어지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죠. 이 여파로 병성 크리처의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항일의 색깔마저 현저하게 퇴색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레 집어넣은 다음과 같은 대사는 도리어 드라마의 완성도를 낮추는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사과할 마음도 없는 놈들한테 무슨 용서를 해. 그런 적 없다고. 없던 일이라고 저렇게 시치미를 떼는데. 대신에 시즌2는 전반부에 누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는지, 범인이 살인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태상은 왜 기억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서 윤채옥처럼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건지 등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미스터리로 진행합니다. 물론 윤채옥과 장태상의 로맨스는 그 사이에 갈수록 짙어지다가 끝내는 뜨겁게 불타올라 다른 모든 이야기를 집어삼키는 부작용을 낳고 두 사람과 쿠로카에다가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승조까지 가세해 시즌1과는 전혀 다른 액션을 자랑합니다. 이것도 참 눈요기로는 좋았으면서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순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최근에 봤던 폭군이 떠올랐습니다. 시즌1의 명작같은 인간형 크리처와도 다르게 시즌2에서는 사실상 초인이나 다름없는 캐릭터들이 줄줄이 나와서 무지막지한 액션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레 폭군이 떠오를 수밖에요. 게다가 특정 캐릭터는 촉수를 사용하고 잠깐이나마 인간이 어쩌니 진화가 어쩌니 하는 제가 터미네이터 제로의 리뷰에서도 지적했던 일본 작품 특유의 중2병스러운 대사까지 읊어대는 걸 보면 기생수도 떠오릅니다. 심지어 간혹 등장하는 크리처와 인간의 대치는 스위트홈까지 떠올리게 해서 시즌1의 그림자는 점점 더 사라지고 맙니다. 이 바람에 저한테는 좋고 싫고와는 별개로 시즌2의 위치가 더더욱 모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시즌1보다는 재미다는 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고 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로맨스에 치중하는 건 큰 변함이 없으나 심파가 줄었고 에피소드도 3화나 적어졌으니 전개가 한결 빠른 데다가 부차적인 캐릭터와 소재로 인한 파생도 거의 없어 가볍게 보기에는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게 또 따지고 들자면 결점투성이기도 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한들 한낱 민간인에게 연쇄살인범에 대해 알아오지 않으면 이대로 널 유력한 용의자로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경찰이 말단으로 작용한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죠. 무엇보다도 이건 제 추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빠른 전개를 위해 날려버린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시즌1이 남겼던 떡밥 중 대부분을 해결하면서도 최성심과 마에다의 관계는 계속 의문으로 남겨둔 걸 비롯해 장태상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승조와 장태상은 또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인지조차 대충 얼버무리는 게 고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태상의 옆에 있었던 권형길이란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매우 부족하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과 다름없는 가토와 그의 후손도 비중이 형편없습니다. 더 나아가 디테일도 너무 빈약해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경찰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짓을 자행하고 있던 집단에는 머리라는 걸 쓸 줄 모르는 사람만 가득했는지 노숙자나 가족이 없는 혈혈단신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사달이 날지도 모를 실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특히 한동희 씨가 연기한 형사는 무능력한 건지 무책임한 건지 모를 수준 미달의 행태를 일삼아서 웃기려고 넣은 장면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괴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말부에서는 또 다른 떡밥을 남겨 시즌3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개인적으로는 각본의 완성도만 높인다면 시즌2보다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2는 시즌1과의 이질감에서 오는 마찰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터라 제약이 컸을지도 모른다는 걸 고려하면 시즌3는 시즌2가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는 걸 이점으로 삼아 더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에 하나 진짜 시즌3가 나온다면 부디 제 바람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액션에서 절로 폭군이나 마녀가 떠오르는 건 반드시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성 크리처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작품들과의 유사성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테니까요.